배달의 민족, 아마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배달 주문 앱이죠. 이 배민이 수수료를 올리면서, 엄밀히 말하면 수수료 과금 시스템을 바꾸면서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신의 민족이다. 각 지자체는 이때다 하고 나서서 지자체 단위의 배달 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원래 지자체는 뭐든지 새걸 벌리기를 좋아하고, 특히 세금으로 치적을 쌓고 생색을 내서 다음 선거 때 자기 레버리지로 사용할 구실을 찾느라 늘 혈안이 돼 있죠. 덕분에 온갖 쓸데없는 곳에 국민의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배달 앱들은 다들 수수료 기반으로 운영됐었습니다. 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액의 일정 퍼센트를 업주가 회사에 납부하는, 엄밀히 말하면 회사가 제하고 업주에게 입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대신 정액제로 과금 방식을 바꿉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내면 매출액에 상관없이 배민 앱을 통해서 음식 주문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액은 월 88,000원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크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죠. 이 과금 제도를 이번에 배민이 다시 정률제, 수수료 제도로 변경하겠다고 한 겁니다. 매출액의 5.8%를 받는 구조로요. 일부 업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제도 변경이긴 하지만 결국 돈을 더 내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면서요. 꼼수 인상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한 비난이 불거져 나오고 있죠. 배민은 결국 압박에 밀려서 과금 방식 변경안을 전면 철회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수료 제도로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여전히 업계 최저 수수료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요기요는 수수료가 12.5%예요. 배민은 이번에 변경된 수수료율 5.8%에 카드 수수료율 3%를 더해도 총 수수료율이 8.8%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민에서 직접 배달 기사를 보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업체는 배달 직원을 쓰지 않고 배달에 관여도 하지 않고 배민 소속 라이더가 가서 픽업하고 배달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의 수수료율도 다른 회사의 같은 서비스와 비교하면 여전히 업계 최저입니다. 우버이츠가 수수료율이 25%였고 쿠팡이츠가 2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배민은 1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민은 업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유명해요. 입점 점주에게는 카드 결제를 매월이 아니라 매일 지급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거 영세상인에게는 대단한 차이죠. 알바 알선, 긴급자금 대출, 소상공인 대출, 화재보험 할인, 가전제품 할인, 심지어 건강검진까지 할인해서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배민 아카데미라는 창업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식당 사장들, 창업준비생들에게 교육까지 해줬습니다. 전액 무료로. 그리고 배민 앱은 특이하게 앱에서 식당으로 바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전화로 주문을 하면 무료예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배민은 그냥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다른 결제 루트를 차단하는 것은 상식 중 상식일 텐데 배민은 그냥 열어뒀어요. 둘째로 아마도 그런 여러 부가 서비스와 낮은 과민으로 인해서 배민은 적자 기업이에요. 영업이익 기준 2016년에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올해 크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16년, 17년, 2년간 이익이 난 것 외에는 다 적자죠. 타 기업에 인수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손실을 계속 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배민이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충격적인 세상에 없던 사업 모델은 아니겠습니다만 배달이 일상인 한국의 사정을 고려해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서비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죠. 업주들 관점에서 보자면 배민은 전단지를 돌리거나 돈을 내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영세한 규모의 업주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마치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과 저렴하고 빠른 택배의 조합이 판매자의 지리적 입지의 차이를 없애서 대구나 여수에 있는 판매자가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판매자와 반지하방 판매자가 1층 대로변 판매자와 동일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배민은 의지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인력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의 부담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영업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자면 음식점들의 그런 줄어든 비용과 리스크 부담은 가격 경쟁 요소로 직결되죠. 그리고 음식점의 시장 신규 진입이 쉬워졌다는 사실
사실 자체도 경쟁 요소죠. 더 나은 음식, 서비스, 가격을 누리게 될 수밖에요. 또한 검색이 쉬워지고 범위도 훨씬 넓어져요. 예전에는 그런 음식점이 있는지도 몰랐을 테고 알았어도 전화하면 거기는 배달 안 돼요 하고 말았을 텐데 이제 배달료 2,000원만 더 주면 옆 동네에서도 배달이 되죠. 달리 말하면 정보 비대칭을 크게 해소해 줌으로써 음식점과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배달 앱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점은 계속 누리면서 그 회사가 계속 이익을 적게 보거나 손해를 보면서 영업하기를 바라는 것, 또는 수수료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과금 방식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이네 뭐네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당연히 짐작이 되시겠지만 이제 오히려 영세업주들이나 신규 사업자들은 비용 절감이 되고 이제 페이지에서 자리가 랜덤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전혀 내지 않고도 리스트 상위에 노출될 기회를 모든 사업자들이 동일하게 얻어요. 이런데도 배민이 횡포네 뭐네 하면서 욕을 먹어야 합니까? 저라면 오히려 돈을 더 내고 상위에 노출될 방법이 없어진다는 사실에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주들만이 아닙니다. 배민은 지금 타 회사에 합병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번 수수료 논란이 불거지자 당장 공정위가 나서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의 민족의 요금체계 개편 등 우아한 형제들과 DH의 기업 결합에 있어 시장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고 있다 하면서 이번 수수료 논란이 기업 결합 심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김모라는 공정위 사무처장은 대놓고 배민과 요기요 심사에서 개편 수수료의 정보 독점을 집중 조사해 시장 지배력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이번 과금 방식 변경에 괘씸죄를 적용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금 방식을 변경하고 수수료를 신설했다고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훈계하겠다는 얘기죠. 구역질이 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정부의 공정위가 감히 경쟁 제한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니 의문이 아니라 시장을 공격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것들이 남들을 압박할 때만 경쟁 운운하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모욕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자체들도 이때다 싶어서 비오는 날 지렁이 새끼들 마냥 예산을 써서 지가 뭔가 한 척을 하겠다고 너도 나도 고개를 쳐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배민의 과금 방식 변경건이 독과점의 횡포라면서 배민이 국민을 무시하고 영세상인을 착취하는 독점 기업이며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를 받는 기업일 뿐이라고요. 이 사람은 시장에 대한 인식이 없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구글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면 깜짝 놀라겠네요. 바로 그 플랫폼 장사로 통행세를 받아서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가 된 건데 말이죠. 학부 때 컴페티션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망한다는 거였습니다. 좋은 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덜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야지 둘 다 하려고 들면 그 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는 얘기죠. 배달의 민족은 창업주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철학을 가져서 영세업주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전해집니다만 결국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있는 회사예요. 실패한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 모델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나 신생기업답게 부침을 겪는 중이고 안정적이지도 못하죠. 매출을 늘리면 기업 생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럼 배민이 계속 싸게 팔다가 망해버리라는 겁니까? 그게 당신들이 배민에게 요구하는 건가요? 그게 배달의 민족 보고 배신의 민족이네 뭐네 하면서 마치 배민이 뒤통수를 치기라도 한 양 분노한 당신들이 배민이 걸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길입니까? 말을 해보세요. 어쩌라는 건지. 이보다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죠? 남들은 12.5% 받을 때 8.8% 받고 남들은 20%, 25% 받을 때 16.5% 받는 것도 배신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1%만 받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예 돈을 받지 말고 할까요? 그게 좋겠어요?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 배민에 분노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있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봉사하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주주 돈을 끌어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한 판에 끝내는 자선 사업을 벌이려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되고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배민이 싫다, 배신당한 기분이다. 그러면 등록을 철회하고 다른 앱을 써서 장사를 하세요. 아니면 예전처럼 학생들 고용해서 전단지 뿌리고 전화로 주문을 받으세요. 그리고 시티백 두어 대 사놓고 배달부를 고용해서 쓰세요. 못하죠? 왜? 다른 앱은 다 배민보다 수수료가 비싸니까. 왜? 전단지 찍고 전단지 돌리고 배달부 고용해서 쓰는 돈이 무조건 배민보다 비싸니까. 그리고 관리하기 골치 아프니까. 자, 배민에 화가 나고 제 말에 더 화가 나고 계신 분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민이 정말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수수료라는 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면 쌀수록 좋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10,000원 받던 사람이 12,000원, 15,000원으로 올려받겠다고 한다고 해서 무작정 욕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전부 20,000원, 25,0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올려받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르게 받겠다는 거지. 그 과정에서 더 내는 식당도 있고 덜 내는 식당도 있고, 특히 더 내는 식당은 전에 그만큼 혜택을 더 누리던 사람들 아닌가요? 식당은 적게 내고 싶어요. 배민은 더 받고 싶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손님은 식당에 적게 내고 싶어요. 식당은 더 받고 싶어요. 그렇게 시장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